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새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죠.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9일 고위급 남북회담을 열자 이렇게 또 공식 대북 제의를 했네요. 새로운 남북관계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오늘 뉴스 사이다 시간에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고요. 새해 맞아서 각 정당은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각 정당의 대변인 혹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2018년 새해 계획 그리고 목표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까지 들어보고요. 외신에서 보는 우리 모습,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새해를 맞아서 여야 각 당 새해 계획 포부 들어보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한마디 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술년이 황금 길티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작년보다 더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따지고 보니까 작년 1월 초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집권 전망도 별로 없었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집권 그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자체가 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정해진 건 12월 달이었던 것인데 네. 그것이 어떤 탄핵 사태로 인해서 빨리 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올 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난 해에 어떤 정부의 골격을 맞추고 또 그리고 무너진 애교 획트를 세웠다고 본다면 예. 이제는 그것들을 기조로 해서 계속적인 적폐청산과 함께 민생이 화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내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민생의 구체적인 틀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또 필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이게 새해 두 가지 소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여당을 떠나서 지금 야당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평화와 국민의 안전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대 화두라면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삶의 질 개선하려면 근데 국회에서 바뀌어야 할 법이 많잖아요. 네. 네. 국회가 그 지금 부분에 호락호락 예. 네, 정말로 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예. 지난번 그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때에서도 충분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그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것이 여소야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협치라는 부분들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예. 야당도 정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국익을 보는 차원에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집권하자마자부터 정치권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공고한 협치, 심지어는 연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구상을 펼쳤어야 이런저런 개혁 입법도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바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까지는 실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당이?
그건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정치 공학적인 그 연대를 위한 연대, 일부분 그냥 국민들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여소야대의 어떤 환경하에서 그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개혁적인 세력들과 손잡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입법 선거가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수치로 본다면은요. 예. 지난 정기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을 사실 통과시켰습니다. 개혁 법안에 있어서요. 아하,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고 즉각적으로 정부는 오는 1월 9일 고위급 회담하자 이렇게 제의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평화라는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것도 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북한도 정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 진정성을 보여주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지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9일 회담 제의에 응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회담에 나서는 모습은 그 밀고 당기고의 어떤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회담에 나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건 남남 갈등 한미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미 공조의 문제와 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한미 공조는 북한이 해나가면서 미국과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요. 예. 지금 정말로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쟁 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보 어떤 불감증이어서 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오히려 힘을 모아서 오히려 그 힘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저희가 공고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6개 중에 몇 개가 목표입니까? 지금 당장 뭐 몇 개가 목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개가 목표인지. 지금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어제 또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시니. 예,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뭐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랬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골쇄신하고 또 민생의 주안점을 둔 여러 정책들 이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지만 예. 어쨌든 이것들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 경남이 목표다. 네, 최소한은 아니고요. 그냥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울산하고 제주는 안 합니까? 아니 거기도 다 하지만 이제 그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이런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었고요.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을 바로 연결해야 하는데 좀 사정상 자유한국당은 2부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안전과 민생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당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활짝 웃음꽃이 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발 좀 활짝 웃음꽃 폈으면 저도 좋겠네요. 예.
뭐 바로 내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추진 협의체가 출범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오늘 사전에 그 2+2라고 해서요. 각 당에 2분씩 해서 공식 협상 청구의 사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전 모임에서 개괄적인 어떤 그 합당 과정 그리고 합당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양당 대표와 각 당의 최고위에 보고가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되면 내일 오전 11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일부 언론에 이미 흘러나온 얘기가 신설 합당 방식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설 합당 방식이 사실 이제 그 합당을 할 때 상당히 그 용이하고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그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고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과의 합당을 했던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통합 신당 만들고 싶은 사람은 국민의당을 나가서 탈당해서 만들어라. 이 국민의당의 적통을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저희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약 75%의 당원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그 통과시켰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어제 오는 사이에 지금 신년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면서 결국은 전 당원의 당심과 그다음에 민심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당원들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생각이 조금씩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분당 사태는 못 막는 거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다 같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강고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고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 제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너무 많이 기대하거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러 여건 중에 하나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고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 핵단추 운운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오히려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이 원래는 통미봉남인데. 봉남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통남봉미 전략으로 바뀌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실망을 줄 우려가 있다. 일회성인 거죠. 그나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응급조치 차원에서는 큰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가기에는 우리가 기대를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보고 오늘 통일부 장관이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담에 북한이 좀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북한이 그냥 응할지 아니면 역제안을 할지 또 무슨 회담의 조건을 걸지 그럼 봐야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면밀하게 대책을 좀 수립해서 회담에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큰 기대는 하지 말자지만 어쨌든 정부가 고위급 회담 제안하면서 바로 응수한 것은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혹평을 했거든요. 이게 곧 합칠 두 당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차이를 보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른정당의 그 논평을 봤는데요. 네. 큰 기조에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 예. 평창올림픽의 성공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에 성공하고 지방선거에 임하게 된다면 지금 두 당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의석은 사실 하나 아닙니까? 두 개군요. 제주, 경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선거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성공적인 합당을 해야 되고요.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 안보, 미래를 위한 그런 새로운 정당 그리고 젊고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의 관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광범위하게 많은 인재들이 영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나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성공적인 합당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 몇 개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합당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많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정당들은 2부 시간에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렇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중국 방문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훈련 조정 가능성 이런 언급이 모두 초점이 평창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신년사 일부는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화답이 온 거고. 그렇죠. 북한에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은 신년사 뉴스 많이 나왔지만 세 가지 정도 요약하자면은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 자세를 취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민생을 강조한 것.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복미통남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통미복남인데 핵이라든지 군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야기다.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신년사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큰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대화제의 올림픽의 이제 평화적 개최 이런 등등인데 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미국을 겨냥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즉각 화답을 했어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 뜻을 밝힌 것은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신년사 나오고 바로 아침에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고위급 회담 9일로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화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년사가 이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답은 있을 겁니다. 9일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미루자라든지 수정제의든지 아니면 역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실행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우리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눠본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유럽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올림픽 자체에 대한 안전 걱정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수준에서 남북 접촉 혹은 북한하고 미국도 이제 1.5 채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접촉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올림픽 흥행 이런 것도 중국, 일본에서 지금 고위급이 참가하니 많이 어떤 폭으로 하니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격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위협 메시지를 내놓은 거.
요거는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는지. 네. 앞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 말씀하신 거, 국민의당 대변인 말씀하신 거, 자유한국당 2부에 듣게 돼 있는데 그대로예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적극 환영.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 그렇게 그랬죠. 이야기했고 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구호의 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준다.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간 이렇게 벌고 제재를 좀 늦추려고 작전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까 김철근 대변인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올림픽 참가 환영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제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이번 신년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어떤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정의당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갔거든요. 예. 우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환영하는데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렇죠. 예. 아마 정부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제일 문제는 또 뭐 남남 갈등 이런 게 벌어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올림픽 이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올림픽까지야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럼 예.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실제 전향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뭐 입 닫고 나오면은 정부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국면은 전환된 거죠. 그렇죠. 예.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긴장 고조를 우려했었는데 네. 일단 당분간이라도 그건 아닌 상태로 국면 변화가 그렇습니다. 왔다. 예. 이 모멘텀을 잘 지켜나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